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설정된 필승 코리아 펀드, 이제 출시된 지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1년 누적 수익률이 52.21%예요. 와우. 문재인 펀드라 불리는 이 펀드, 대통령님도 5천만 원을 가입해서 1년 만에 약 3천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대박! 이게 제1호 소부장 펀드라 불리는 이 펀드는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라서 소부장 펀드라고 불러요. 사실 이 펀드는 작년 한창 떠들썩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출시된 펀드라서 극일 펀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중요한 비용? 그 운용 보수를 0.5%까지 낮추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펀드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막 급락한 영향으로 펀드 수익률이 한때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계속 발굴하면서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산업의 비중을 계속 조정하다 보면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것 같은 펀드긴 해요. 이 펀드 관계자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는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밸류체인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망한 투자처로는 수소차, 풍력, 태양광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상품들은 결국 잘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야, 나라에서 하래? 나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돈이라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통령도 가입했는데 아무렴 더 신경 써서 운용을 할 테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수익은 믿고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될 필승 코리아 펀드 2탄 뉴딜 펀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뉴딜 펀드가 뭘까요? 제2의 재형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부 여당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 뉴딜 펀드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중 약 10%를 민간 공모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죠. 와우. 이 뉴딜 펀드로요. 이 펀드의 골자를 보니까요,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고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기반 시설과 5G, 인공지능, 미래차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자는 건데요.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1천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뉴딜 펀드가 아직은 확정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뉴딜 펀드의 큰 특징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가 보니까요, 투자금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달리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보통 저 복자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투자금이 이 3억 원 미만이면요, 수익금에 대해서 5%의 세율만 적용을 하고 3억 원이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14%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좀 안 오죠. 예를 들어보면요, 3억 원을 투자해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할게요. 그럼 현행법대로라면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때린다고 했을 때 약 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5%의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딱 6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440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은 국채금리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기본 3% 안팎의 수익률을 준대요. 물론 이게
원금 보장은 아니에요. 다만 원금 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건데요. 말장난인가?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잖아요. 그래서 3%를 기본금리로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뉴딜 펀드의 기초자산으로는 주식은 절대 담지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이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뉴딜 펀드는 만기가 3년에서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거라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금성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주식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요. 아직은 구체적인 상품만도 나오지 않았고 이 뉴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뚜렷하지는 않아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요. 앞서서 제2의 재형저축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재형저축이라는 게 사실 금리도 엄청 높았고 세금 효과도 엄청 좋은 상품이었는데요. 이제는 가입이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뉴딜 펀드가 제2의 재형저축이라면 우선은 무조건 가입을 해놓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입했다가 해지는 할 수 있어도 기한이 끝나버리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죠. 지극히 복자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 투자 상품 이름에 펀드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 상품이 출시가 되면 상품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복자의 결론은 연 3% 안팎으로 거론되는 수익률과 엄청난 세제 혜택 등 달콤한 이야기로 사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안 좋은 시선도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디지털과 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이끌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미래 변화를 이끌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한 10에서 20년 앞선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2의 재형저축이 될 이 뉴딜 펀드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 문제가 생겨도 설계자인 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요? 문재인 펀드 보셨죠? 결국 국가가 하는 건 거스르지 말자 라는 결론을 끝으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저 복자는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